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서관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웬 뜬금없는 메타버스? 아니요, 요즘은 메타버스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모 사이트에 보면 도서관에서도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메타버스 안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자 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서관이란 곳에서 다르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몇 가지 의심, 몇 가지 걱정, 아니면 몇 가지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세상 속에서 과연 도서관은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지?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는 얘기 하나.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는 가상공간에 대한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상공간과 현실 공간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가상공간 속에서 과연 책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책은 뭐지? 책의 의미는 뭘까? 어떤 식으로 책이 존재할까? 하는 얘기. 그 만에 하나 도서관이 만들어졌다면 그 도서관에도 역시 사서가 일을 할까? 사서에게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데, 단지 그 안에서 소위 메타버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보면 찾아오는 관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네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수익을 발생시켜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관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얘기. 한다면 뭘 할까? 주로 그런 얘기들을 갖고 해볼까 합니다. 메타버스는 소위 유니버스, 우주 공간 전체를 또 다른 우주 공간 전체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거울처럼. 우리 예전에 그 동화에 보면 거울하고 얘기를 나누고 거울 속으로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하듯이, 그 거울 같은 세상을 하나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의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했던 행위를 놓고 봤을 때 그 변화의 정도나 진화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80년대 초에 소위 IBM PC가 나오고 애플에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점에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당시 게임은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래픽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고,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그냥 텍스트를 전달하는 정도 수준의 모니터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게임을 해? 어떻게 했을까? 보물찾기 같은 게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몇 미터를 걷고 북쪽에서 몇 미터, 그러니까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자기 걸음걸이를 이동시켜가면서 위치 변화를 시켜서 무언가를 조우하는, 그래서 어떤 컨택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눈 감고 뭘 찾는 거죠. 여기저기를 뒤져가면서. 그렇게 게임이 하던 것이 이제는 지금 그래픽 속에서 실제 자신이 몸을 움직여가면서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많은 동작들이 그래서 일어나고, 많은 컨택이 발생하고, 그 둘 사이에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그 변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처음과 끝을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이지만, 그 중간 과정 계속 받아들이고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오고 있듯이, 메타버스도 그렇게 지금 우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예요. 초기 워드 프로세서는 어땠을까요? 워드 프로세서는 텍스트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했습니다. 글자를 타닥타닥 치고 마치 타이핑 하듯이, 그 엔터를 치면 줄바꿈하고, 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자 폰트를 좀 바꾸고도 싶기도 하고, 경우선 글자 크기도 바꾸고, 밑줄도 긋고 싶고, 이런 좀 부가적 기능을 쓰려다 보니까 그 기능은 그래픽적으로, 왜냐하면 폰트로 제작된 것이 아니니까 이게 중첩돼서 표현되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커맨드를 쓰죠. 컨트롤 값 쓰고, P를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를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볼드체야. 그래서 프린터 보내는 명령어 체계를 마치 캐릭터처럼 다 보이게끔 했습니다. 한 줄에 80자를 찍는다고 열심히 찍었더니 영어로 실제 거기다 특별한 코드를 집어넣고 보니까 한 90자, 100자가 돼서 이게 한 줄에 들어가는 양인지 그 보이는 모습 갖고 내가 제대로 지금 표현을 했는지를 모르고 인쇄를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타이핑하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것이 그대로 화면에 보이고 인쇄를 하면 그대로 인쇄가 되어지는 소위 with with, what you see, what you get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바닥에는 그래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픽 카드에 엑셀레이터를 붙여서 엄청나게 빠르게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가능해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상거래들이 일어나고 플랫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우리 세상은 이미 저쪽 메타버스 세상으로 거의 발을 담그고 들어갑니다. 그럼 도서관은? 자, 도서관의 기능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일상에 알고 있는 도서관 기능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책을 빌려보는 것인데, 이게 그간에 했던 도서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다? 아마 그 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래픽으로 책을 보여준다는 행위 자체가 투자 대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결국 지금의 그냥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책을 검색하고 그 책을 빌리겠다 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하면 스마트 도서관에서 이렇게 배달되어지고 하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그래픽 코드로 변환시켜서 아바타가 도서관을 방문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도서관을 만들고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가서 애써 책을 빌리려는 행위가 가능할까? 책을 빌리기 위해서 검색하는 행위가 굳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방문해야 하는가? 차라리 그냥 아무 데나 키오스크처럼 두들기고 거기서 책을 써 대출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도서관은 하나의 키오스크 같은 형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임기, 기계 같은 장치들, 그 기계 같은 장치에다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고 두들기고 하는 작업들. 그렇게 우리가 도서관을 설계해 볼 수 있다. 과연 거기에 사설한 존재가 있을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설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그건 우리가 어플로 장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결국 사서는 앞치마 메고 서가를 들락날락 하면서 책을 빼주는 일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서가 뭔가 아바타라는 존재로 들어가서 사서와 이용자가 조우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뭘까?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책 대출을 받나 보면 굳이 둘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붙잡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사서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다면 도서관은 메타버스 세상 안의 도서관은 키오스크처럼 존재할 수도 있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말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책을 빌릴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유비쿼터스야 라는 맥락으로 보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옳을까? 아까 우리가 그 게임이 발전하는 과정과 워드 프로세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듯이 그럼 사서, 도서관, 출판 묶어서 한번 과거로 끌고 가보죠. 출판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필사에서 기록 매체들이 발전하고 하면서 종이와 기록 매체가 발전하면서 엄청 성장했습니다. 인쇄라는 것을 통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책의 보급이 커지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물론 그 전에 도서관이 있었지만,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society, community, 사교 클럽 같은 것들이죠. 주로 그 당시에 남자들이 그런 society, 사교 클럽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책을 사서 모아서 책을 공유했습니다. 소위 공공도서관이라는 공익 서비스로 도서관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전부 그런 식으로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스페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취향을 가진,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시각보다는 출판 또는 애서가, 장서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이 소사이어티 속에서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책을 공유하는 작업이 진행되죠. 그 속에서 했던 일들은 토론이겠죠, 주로. 아하, 그런다면 도서관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서들이 그런 큐레이터, 모더레이터, 코디네이터로서 소사이어티를 하나 개설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서의 역할이 우리가 현상에서, 현실에서 보고 있는 그런 도서관의 사서가 아닌 그 이상의 다른 역할들을 한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 가장 비슷해 보이는 모양새가 서점일 것 같습니다. 독립서점. 독립서점들이 소위 말하는 큐레이션, 특별한 컬렉션들을 만들어내고 그 특별한 컬렉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책도 공유하고, 물론 사고 파는 과정이 발생하겠지만, 그런다면은 어떤 책을 그렇게 공유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짚어봤을 때, 짧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사서로서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간다면 나는 일단 작가 지망생들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어떤 스타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책의 얘기를 나누고 그런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주고받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조그만 에세이 같은 것들, 조그만 글 조각들,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고 그 안에서 캐릭터도 개발할 수 있겠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를 아바타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어떤 성격을 규정한다든가 그 성장 과정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세상을 만들어주고 모여서 같이 글을 쓰는 공동 글 작업을 하고 그 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소위 강연하듯이 얘기도 듣고 거의 실시간처럼 움직이겠죠. 뭐 요즘 하고 있는 클럽하우스 같은 그런 소리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얘기 속에는 서로 주고받는 어떤 특정한 캐릭터에 대한 얘기, 그 캐릭터를 통한 어떤 소설을,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얘기들, 그것을 그래픽으로 전환시켜서 웹툰처럼 제작해내는 사람들, 영화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를 여러 개를 만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컨텐츠를 내부에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서로 투자 형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컨텐츠를 산다는 개념보다는 투자한다는 식으로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책을 집필해서 만들어내고 이익을 배분하고 역할에 따라서 투자자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있는 것이고, 물론 활동가는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도 발생하겠죠. 소위 스탁 옵션 형식으로 배분하고, 그런 어떤 조그만 주식회사 같은 구조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하고 컨텐츠에 소위 그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 잊었는데 뭐 싱글 컨텐츠 멀티 유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소사이어티들을 구성하고 그런 거래 공간을 만들어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발전시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서로가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작업들. 요즘 음악도 뮤직하우라고 해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듯이 책도 기존에 나왔던 출판물들을 소통시키는 서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좋아하는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그들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이트들. 아마 그런 것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연예 기획사 같은 일들이 되겠죠. 연예 기획사를 하나 만들고 연예 기획사 속에서 그런 컨텐츠를 발굴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영화로 발전 또는 연극으로 발전, 경우에 따라서 소설이 나오기도 하고 웹툰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거기서 많은 굿즈라고 그러죠. 많은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뭐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도서관이 우리가 도서관 하면 굉장히 공공 서비스를 생각하고 공익적인 측면을 따지고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사서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도서관이 언제까지 그럴까에 대한 한번 고민, 그 다음에 지금 출판계와도 지금 갖고 있는 약간의 마찰들이 생산되어진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도서관이 그동안 사용했던 그 사용 방법에 대한 조금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요구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한 번쯤 해볼 만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해볼 만해. 그것이 사서가 그럼 물론 사서에게 더 다른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구성해내는, 아마 지금 그 연예 기획사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보면은 출신이 가수이거나 한 사람들 대부분 있듯이 아마 초기는 그럴 것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경영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그런 세상 출판과 관련된 사람들, 출판을 넘어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들을 사서로 우리가 양성할 수 있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투자이고, 메타버스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속에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서관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다시 피드백 되어져서 현실 세계에서 도서관의 기능도 훨씬 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 그 어떤 큰 대기업이 잡아먹지 않을까? 저는 도서관 활동은 로컬리티가 기본인 것이고 이것은 메타버스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대한 기업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조각들이 서로 경쟁하고 성장하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양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풍요로운 공간 속에서 4차원 공간입니다. 단지 3차원 공간이 아니라 4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언제든지 작업이 가능하고 의사결정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그들이 펼치는 무대 공간들도 온오프로 충분히 설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도서관은 메타버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의식 전환을 시키고 사서 선생님들이 독립적으로 도서관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작업,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은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비전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